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남성이 느끼는 역차별의 이유와 해결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성 가족부만 있고 남성 가족부는 없는 게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런 사회가 됐다면 이게 누구 책임일까 이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남성들 또는 젊은 남성들이 많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일까? 물론 그들이 문제겠지만 그들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 하나도요, 뜯어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름과 역할, 여성과 가족을 묶어놨을 때 모든 여성들을 위한 여성 인권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 가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볼 수 있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죠. 또 여가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여성가족부의 권한과 예산의 문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여성이나 성평등 관련 부처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계속 지금까지도 성차별과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걸 생각해 보게끔 하고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회가 된다면 남성 가족부가 생길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남성이 고용 불평등, 승진에서 불평등, 임금 격차, 성폭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남성부나 남성 가족부가 생기겠죠. 그럼 그거 진짜 좋냐 이거예요. 그걸 원하냐,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역차별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역차별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왜 이렇게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오늘 우리 성악회는 의사 선생님분들과 성평등, 성교육 활동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업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찾아가면서 내가 답을 찾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일방적으로 혼자 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별 활동을 통해서, 짝꿍 대화를 통해서 직접 찾아보고 정답을 내가 발견하고 내가 발표를 하면서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군대 가기 때문에 남자가 더 차별당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뭘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성교육, 성평등 시장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군대 문제는 문제가 맞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거를 같이 찾아보자 하는 겁니다. 징병제, 강제로 억지로 내가 원하는 시기도 아닌데 원하지도 않는 곳에 불려간다, 이거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렇게 억지로 갔는데 처우와 임금도 엉망이에요. 안전하지도 않고 임금도 심지어 최저 임금도 안 줍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이걸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남자만 가냐? 자꾸만 여자들이 남자를 군대 억지로 가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자만 군대 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이냐? 누가 그렇게 정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남성이면서 비장애인 사람들만 시민이 되고 여성과 어린이와 장애인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남겨놓던 그 역사를 찾아서 스스로 발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말해야 할까? 찾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 답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이 역차별 주장이 난무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당당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인권,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그런 소수자들의 인권을 전혀 몰라도 되는, 무지해도 당당할 수 있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말을 아무 데서나 막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재되지 않고 개입되지 않고 그분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불러서 찬반 토론을 시키는 형태의 방송, 정치, 국회 토론까지, 공청회까지, 정책 수립하는데도 그런 분들이 막 찬반 토론에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문화와 제도의 전반적인 것들이 계속 역차별 주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성차별, 성폭력 분야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소상공인들이 다 망하게 생겼다. 소상공인한테는 역차별이다. 알바비 못 줘서 소상공인 사장님들 망한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많이 주장하죠? 정치인들이 죽어도 최저임금 인상 안 된다고 나와서 소상공인 편드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지만 소상공인이 제일 힘든 게 뭐 때문이래요?
알바비 때문이 아니죠. 월세 때문 아닙니까? 월세 때문에 월세 못 내서 망한다는 사람이 제일 많죠. 근데 월세 천정부지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집주인에게, 건물주에게 있는 것은 절대 정치인들이 법안을 뜯어고쳐서 고치지 않죠. 왜요? 월세 사는 사람들의 편일까요? 건물주의 편일까요? 그걸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진짜 이들이 편드는 사람이 누군가, 서로 싸우게 하고 이득을 주는 쪽이 어디 쪽이냐, 이런 거 찾아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온 기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아파트 청약할 기회를 준다고 하니까 중장년들에게는 이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중장년도 당연히 집 필요하죠. 우리 누구는 사람답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국가가 그 주거권이라는 걸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한국에 집 제일 많은 사람이 1670채인가 있대요. 왜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며 전세 월세는 왜 장사가 되며 부동산은 왜 투기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야 되는데 청년과 중장년층이 싸우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써 진짜 문제가 해결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주 노동자에게는 숙식 제공도 하는데 최저임금까지 주면 내국인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이주 노동자에게 숙식을 제대로 제공하고 있나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서 막 사망하고 있고, 물가 아깝다고 화장실도 하루에 한 번밖에 못 쓰고 똥오줌도 못 싸게 하는 그런 시설에 살게끔 하고 있는데 역차별을 운운하는, 그래서 내국인들이 취업이 안 되거나 월급이 적을 때 오히려 이주민에게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본가들이나 자본주의가 아니라. 장애인 의무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들에게 역차별이 되고 기업에 손해가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누가 자신의 책임과 해야 할 일을 쏙 빼버리고 소수자들끼리 싸우게 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차별의 뜻은 소수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다수자가 차별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성 정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남성이 차별을 받아야 역차별이 성립되고요. 장애인 정책이 너무 좋아서 비장애인이 차별받아야 되고요. 이주민 정책이 너무 좋아서 선주민이 차별받아야 역차별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은 아직 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숨기고 소수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활동형 수업, 대화형 수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용어가 숨기고 있는, 또 의도하고 있는 가장 큰 뜻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젠더의 권력을 가지고 여성을 차별하고 폭력적으로 대할 수 있는 특권이 남성에게 남성 특권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숨기는 용어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또 똑같이 쓰입니다. 역차별처럼요. 이렇게 노사 갈등, 노동자가 몇십일 동안 굶고 높은 곳에 매달려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겨우 죽지 않는 노동 환경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를,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마치 동등한 힘을 가지고 마차를 빚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성소수자와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수자와 교회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종교적인 특권과 이 문화적인 인식들을 이용해서 차별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주민과 선주민이, 청년과 중장년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최저임금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싸우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극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적극적 조치는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진, 엄청나게 기울기가 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나마 평등하게,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인데, 이만큼 기울어졌던 거를 조금 올라오니까 원래 이 기울기가 내 기울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스러운 마음들을 적극적 조치를 향해서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적극적 조치라는 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극적 조치는 사실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평등한 세상이 되면 이 적극적 조치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적극적 조치가 없는 걸 바라냐? 나도 적극적 조치가 없는 거 바란다. 빨리 적극적 조치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같다. 이렇게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자가 그래서 더 살기 힘들게 됐다는 주장들에는 이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큽니다. 첫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군대 문제나 노동 문제를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국가와 사회, 자본가에게 말해야 될 문제를 여성에게 말해야 될 문제로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프레임을 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 사회를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본가와 국가, 가부장제, 지금 이 상태가 좋은 사람,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프레임을 계속 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느끼고 알아낼 수 있는 교육들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를 비교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남자들은 육체 노동을 하다가 많이 죽는데 여자들은 공무원, 교사 이런 거 하려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살기 편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성별 비교가 되는 대상 두 그룹입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 육체 노동자면 여성은 누구와 비교해야 되죠? 여성 육체 노동자와 비교해야 되겠죠. 공무원이고 교사면 여성 교사와 남성 교사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그룹의 두 가지를 섞으면서 남녀 비교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장관 이름을 말하거나 재벌 2세 여성을 얘기하면서 여성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성이라서 잘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른 어떤 정체성에 의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이것을 권력의 교차성이라고 하고 이것을 찾아서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서 남성들도 당연히 차별을 받고 억울할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성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이라서 또는 노동자라서 다양한 이유로 차별과 착취를 경험할 수 있지만 남성이라서 성별 때문에 경험하는 차별이 아니기 때문에 성차별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성차별이라는 이름을 쓰려면 성별을 매개로 차별을 받아야 되고 나를 차별할 수 있는 다른 성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성이 남성을 성별로만 차별할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았고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성차별이라는 이름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면 남자니까 더 무거운 거 들어야 돼, 남자니까 군대 가야 돼, 이런 거 뭐라고 부르냐?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남성성이 남성에게도 억압적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남성에게도 해롭다, 해로운 남성성, 이렇게 인식을 해야 그럼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되죠? 가부장제 자본주의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것과 같은 세상을 내가 바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성에게 성차별 당한다 그러면 여성과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 싸워야 될 대상이 여성 페미니스트들과 내가 똑같고 나도 페미니즘을 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또 초중고등학교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 어디서도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져 있고 국가에서 사회에서 하지 않으니까 성교육이 막 사교육 시장으로 가고 있고 사교육 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재밌어야 되고 막 웃겨야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끔 하거나 성교육을 원맨쇼처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야기를 하고 나를 탐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알아가고 다른 사람과의 평등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처럼 퍼포먼스처럼 성교육이 가고 있는 방향들도 흐름들도 선생님들이 발견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인권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교육, 성평등교육 시간에 군대 문제나 노동 문제가 남성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문제라고 엉뚱한 진단을 내리고 그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권교육, 노동교육,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성평등교육, 성교육을 통해서 내가 나를 탐구하고 내가 이 사회 구조 속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를 계속 연습하고 바라보고 실천하고 연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면 성교육, 성평등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이러한 교육들이 모든 교과목 내에서 녹여지고 학교의 가치와 철학에 우리 국가의 운영 방향에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차별 착취하고 억압하고 있는지를 찾을 수 있고 그 해결의 주체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다양성연구소에서는 다양성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게임과 활동, 대화를 통해서 상호 배움을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다회기, 참여형 인권교육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과 교차하는 권력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속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찾게끔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날 오전에는 이 사회에서 공정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정말 공정하냐,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느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사회 계급이 변하지 않는 게임, 답답함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두 번째 오후에는 이 두 마을의 다른 룰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서로 마을에 이동을 하거나 이주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근데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마을에서 엄청 잘 나가다가 이쪽 마을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의 삶을 느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게임도 하고, 다음 날에는 또 청소년으로서 성인에게 차별받거나 억압당하는 것도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차별을 할 수 있는 정체성도 있고 차별을 경험할 수 있는 정체성도 있다는 것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남성이라서 여성한테 차별받는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위치와 역할을 사회 구조 속에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참여형 수업을 하거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짝꿍 대화를 할 수 있는 활동지와 대화를 이끌어 가셔서 스스로 나를 탐구하고 나의 권리를 찾고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구조적인 평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육, 성평등 교육이 시민교육이고 정치교육이고 인권교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